자, 차단기 및 스위치류 기기기호, 공기 차단기, 에어 브라스트 서킷 브레이커. 일단은 뭐 ABB 하면 이게 공기 차단기, ACB 하면 기중 차단기, 그다음 AS 하면 전류계 전환 스위치, 그다음에 BS 하면 버튼 스위치, CB 하면 서킷 브레이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제 대응 용어라고 하는 예를 읽어보면 대충 감이 오는데 왼쪽에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EMS는 에머전시 스위치를 좀 많이 쓰니까 퓨즈도 그렇고 근데 이제 PLTS 프로트 스위치 그 다음에 풋 스위치, 가스 차단기, 고속도 차단기, 나이프 스위치, LS 리미트 스위치. 뭐 몇 가지는 우리가 조금 많이 봤던 것들이 있네요. 리미트 스위치. 그 다음에 그 FLTS는 여러분들 이제 기능사 실기 보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퓨즈, EMS, 그 다음에가 뭐 그 정도. 버튼 스위치를 지금 이렇게 PBS, 일단 푸시 버튼 스위치 이렇게 붙이면 우리가 좀 평소에 봤던 그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레벨 스위치, 그 다음에 MDB, 자기 차단기, MC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네요. 마그네틱 컨택터라고 보통 이제 부르기는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마그네트라고 하는 용어로 쓰는데, 앞에 일렉트로라고 하는, 전자석 접촉기,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전자 접촉기. MCB, 배선용 차단기, 몰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 그 다음에 쭉 가서 전력 퓨즈, 압력 스위치, 스위치는 S1, S2, S3 뭐 이렇게 텀블러 스위치, 뭐 그 밖에는 좀 낯설은 건데 스타 델타 기동기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제 Y 델타 스타터, Y 델타, Y 결선이 스타 결선이죠. 그리고 델타가 D, 그래서 YDS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저항기가 한류 저항기, 제동 저항기, 방전 저항기, 계자 저전기, 접지 저항기, 그라운딩, 레지스터, 그다음 부하, 중성점 접지 저항기. 그다음 저항기는 R로 표시한다. 이렇게 가감, 기동, 그런 저항기가 있고, 계정기의 기기 기호, 계정기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TH가 나왔었는데 그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플리커, 평행 계정기, 한류 계정기, 커런트 리미트, 전류 계정기, 차동 계정기, 플리커 계정기, 흐름 계정기, 주파수 계정기, 지락 계정기, 유지 계정기, 계자 손실 계정기, 과전류 계정기, 과속도 계정기, 결상 계정기. 여기서 이제 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상은 보통 우리가 이제 3상을 얘기하죠. L1, L2, L3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상 중에 하나의 상이 뭐가 문제가 생겨서 차단됐어요. 그러면 이걸 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이 하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과전압 계정기, 오버 릴레이, 오버 볼테이지 릴레이, 그 다음 극성 계정기, 역전 방지 계정기, 그 다음 위치 계정기, 압력 계정기, 전력 계정기. 뭐 이러한 것들이 쭉 있다. 그 다음에 THR 나왔네요. 아까 우리가 봤던 THR, 열동 계정기, 서멀 릴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그렇게 익숙한 용어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기기의 기기호, 계기, 기기기호, A, 전류계, F, 프리퀀시 메터, 유량계, 플루메터, 그 다음에 검누기, 그라운드 디텍터, 그 다음에 시계, 그 다음 최대 수요 전류계, 최대 수요 전력계, 그 다음에 회전 속도계, 타코메타인데 N으로 표시한다. 위치 지시계, 포지션 인디케이터, 역률계, PF, 파워
헥토메터가 역률계. 그 다음에 프레셔 게이지, 압력계, 분류기, 온도계, TH, 서모메터, 열전대, 서머커플. 그래서 THC, 서머커플 가끔 나오고, 전압계는 V라고 표시한다. 자, 전력계는 와트로 표시하고요. 자, 기타 기기의 기기 기호를 판독한다. 전지, 배터리는 B로 표시한다. 충전기, B, 배터리 차저, 그 다음에 벨, 송풍기, 부저라고 하는 거, BZ. 이것도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능사 실기에 나오는 표시 기호고요. 콘덴서는 C, 그 다음에는 접지 돼 있고, 필터, 히터, 위지 코일, 혼, 조명,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전자 크러치도 전자 카운터, 전동 밸브, 동작 코일, 과전류, 트립 코일, 복귀 코일, 표시 등. 아까 시그널 램프가 있었죠? 보통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SL로 표시되면 이거는 시그널 램프다 또는 파일럿 램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L. 그다음 전자 밸브는 솔밸브에서 SV라고 표시한다. 솔밸브. 단자대는 TB, TB1, TB2 이것도 기능사 실기에 표시가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는 이제 기능을 나타내는 거, A가 가속, 중속, 엑셀레이팅에서 나오고, AUX는 이제 보조라는 뜻입니다. 옥슬러리, 보조라는 뜻으로, 제동은 브레이크고, 그 다음에 C는 미등이고, 나는 CO, 전환, 감속, 그 다음 DB, 발전, 제동, DC, 감속. DC라는 용어는 좀 익숙하네요. 우리가 감소할 때 INC, DC가 있었는데, 그럼 INC도 나올까요? 나오네요. INC. 그 다음에 포워드, F. 그 다음에 R은 리버스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동 됐고, EM은 비상, 에머전시를 나타낸다. 유지, 고속. 자, 그 다음에가 지금 맨편, 로크아웃, 수동, 매뉴얼일 때 MA로 표시하면 수동, 그 다음에 A로 표시하면 자동, 이렇게. 이것도 기능사 실기에서 표시 기호로 나옵니다. 온오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됐고, 기록, 그 다음 반대, 리버스, R로 표시되네요. 리버스, 포워드, 리버스. 그리고 스타트 스위치, 셋, 스톱도 STP로 많이 표시를 하죠. 자, 쓰는 기호가 엄청 많아요. 많죠. 이거는 이제 무접점 계정기, 우리가 이제 논리 게이트 이런 데서 사용하는 어떤 용어, not, 논리 부정, 그리고 or, and, nor, 난드, 그 다음 메모리 이런 것도 있다. 플립플롭 쭉 해서 볼 수 있고, 자, 무접점 계정기의 입출력, 문자 기호 판독하기 되어 있는데 XYZ 보조 접점, XY는 정상, 역상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전개 접속도 표시를 판독한다. 상세 전개 접속도, 제어기의 시퀀스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서 제어기의 기기와 장치 등의 접속을 상세히 전개하여 표시한 그림. 제어기의 기기 및 장치, 기호, 상호 간의 접속 접점 표시를 판독한다. 간략 전개 접속도, 제어기의 중요한 기기와 장치 등의 연결을 표시하고 제어의 중요한 시퀀스를 표시한 그림이다.
제어기의 기기 및 장치, 기호, 상호 간의 접속, 접점 표시를 판독한다. 전동기 직입기동 방식, 직입이라고 하는 것은 직입기동 방식, 그냥 접점을 가지고 바로 100%의 어떤 그 부하를 걸어주는 것을 직입기동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퀀스를 표시한다. 전원 3상, 유도 전동기 IM, 인덕션 모터, 다음 차단기 MC12가 여기 있네요. 차단기, 그 다음에 전자접촉기 MC, 푸시버튼, 그 다음에 PB1, PB2, 전자접촉기 MC, 그리고 열동 계정기 THR,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열동 계정기, 그 다음에 접점, MC의 보조 접점이죠. A 접점, B 접점, 이거는 서멀 릴레이의 A 접점이고, 표시된 상호 간의 접속, 접점 표시를 판독한다. 자, 현재 이거는 우리가 자기유지를 구현한 거네요. 자, 지금은 이제 그 삼상 전원이 인덕션 모터에 바로 들어가는 건데, RST로 봤을 때 RT 또는 L1, L2, L3로 봤을 때는 L1과 L3에 THR을 달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제어를 하려면은 제어는 단상으로 하는 거니까 단상 전원이 들어가서 제어에 사용이 된다. 이때 이제 PB1을 누르면 비접점 패스 MC가 동작하고 THR에 의해서 MC를 과전력을 흘렸을 때 MC를 차단한다. 그러면 자기유지가 돼서 계속해서 ON이 되고 PB 오프를 누르면 자기유지가 해제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 MC A 접점, MC B 접점, 그리고 THR을 이용해서 옐로우 램프는 과전류가 흘렀을 때 표시하는 거고, RL, GL은 모터가 회전하고 있을 때는 RL, 모터가 정지되어 있을 때는 GL을 킨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닥 어렵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 자기유지는 기존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거 보면은 그닥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이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해하시죠? 혹시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얘는 MCA 보조 접점이 2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MC가 A 접점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하려면 수정을 좀 해야 되겠죠. 기능은 똑같은데 이제 좀 수정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MCA를 똑같이 사용을 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달면 어떨까요? 이렇게 RL을 여기다 달면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신호가 가서 동작을 하는 거죠. 동작을 하고 MC가 동작을 하게 되면 주 접점이 붙어서 모터가 돌아가죠. 그리고 얘가 동작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쪽으로 전기가 오니까 이 전기를 여기서 빼쓰자는 거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나네요.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똑같은 지점에서 나와서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 빼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 접점이 지금 2개로 표시되어 있지만 하나로도 가능하다. 하나로도 가능하죠. 그 다음 B 접점이니까 됐고, 자 이거를 여러분들 하세요 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THR은 여러분들 그 EOCR의 그 접점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었잖아요. 맞죠? 해봤습니다. 그죠? 근데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생소하죠? 생소할 것 같기도 한데, 자 일단은 패스. 패스하니까 또 너무 어려운 게 나오네요.
자, 전동기 정력 회전 기동 방식 시퀀스를 표시한다. 자, 정력이 안 나올 거예요. 정력이 나오든가? 아, Y 델타가 없지? 정력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정력도 잘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얘를 이제 회로를 해석을 해보자면, 아까하고 똑같나? 똑같구나. 똑같네요. 패스. 그 다음에 Y 델타 기동 방식이 이제,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전원 33 유도 전동기, IM 차단기, 뭐 해서 접촉기 해서 이렇게 나온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그 MC3가 있고 MC2가 있는데 MC1이 있습니다. 그래서 MC1이 동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MC1이 온인 상태에서 MC2가 동작을 하면 이게 Y 결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MC1이 동작하는 상태에서 MC3가 동작하면 델타 결선이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두 개는 동시에는 동작하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패스, 얘도 패스. 이런 것들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비접점은. 그게 속 편해요. 그 다음에 얘는 B니까 얘는 정지겠네요. 정지 램프. 그 다음에 얘는 두 개가 2하고 3이니까 하나가 Y면 하나가 델타겠죠. 자, 2가 Y네요. 그 다음에 얘가 델타니까 얘는 Y 결선 상태다라고 하는 거 표시해 주는 거고 얘는 델타 결선이다라고 표시해 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PB ON을 누르면, 자, 누르면 쭉 갑니다. 가서 MC3도 패스, MC2가 동작하네요. MC2면은 Y겠네. 그죠? 자, 그런데, 이 MC2가 동작했을 때, MC1이 여가 있네요. 왜 여가 있지? 자, 그러면 얘를 누르면 그 신호가 MC2가 동작하고 얘가 붙죠. 붙으면은 이렇게 가서 MC1이 동작하네요. 그러면 MC1이 동작하면 얘가 붙겠네요. 그러면은 PB1을 띄워도 신호가 이렇게 갈 수 있겠네. 그러면 자기유지용으로 쓰였네요. MC1이. 그러면 MC1에 의해서 계속해서 얘도 지금 붙어있는 상태죠. 붙어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타이머로도 가고 그 다음에 MC1으로도 가고 그러면 푸시 버튼을 눌렀다 띄면 MC1, MC2가 계속해서 동작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MC1하고 MC2가 계속 동작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작하고 있는데 타이머가 있는 거 보니 이 타이머가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타이머의 역할이 어디 있냐? 타이머의 역할이 표시가 안 돼 있네? 뭐죠? 일단은 이 타이머 역할이 얘를 끊어버리고 끊고 얘를 키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MC1은 계속 켜져 있는 상태고 계속 자기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계속 켜져 있겠죠. 켜져 있는 상태고 MC2가 켜져 있었는데 타이머에 의해서 타이머가 동작을 해서 MC2가 꺼졌는데 왜 꺼졌지? MC2가 꺼지는 조건은 MC3가 동작해야 꺼지는 거죠. MC3는 여기 있는데 그러면 MC2가 동작을 하면 얘가 끊어지면은 얘가 동작하지 않죠. 그 다음에 MC2를 끊어버리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봤을 때 잘 모르겠네. 자, 그러면 우리 이거를 PLC로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보고 빌드에서 한번 확인해볼까요? 가능할까? 지금 이게 잘 눈에 와닿지가 않아서 어디가 표시가 잘못됐는지 그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거를 빌더가 하기가 좀 귀찮으면 PLC로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쪽 부분은 뭐 안 해도 상관없고, 일단은 지금 동작이 MC1과 MC2, 그 다음에 MC1과 MC3, 그러면 MC1이 동작과 MC2는 Y, MC1과 MC3는 델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델타라고 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하고 얘가 켜져 있으면 델타가 되는 건데, 일단은 버튼을 눌렀다 띄면은 얘가 자기유지가 돼서 얘가 계속 켜져 있어요. MC1은 꺼지지 않습니다. MC1은 끄려고 하는 뭐가 없어요, 도중에. 그러니까 얘가 도중에 뭐가 없잖아요. 얘가 아니면은 MC1은 꺼지지 않습니다. MC1은 계속 켜져 있어요. 근데 MC2를 끄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요. MC2를 끄는 것이 여기가 MC2잖아요. 근데 MC2를 뭘로 끄냐 이거지. 얘밖에 없는데. 얘로 MC2를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얘라고 하는 게 MC3인데, MC3 이건데, 그러면 얘를 뭔가가 키면은 얘가 꺼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키는 요소를 보면은 얘가 MC3를 키네요. 근데 MC3는 얘가 키는데 얘는 여기 있는데, 그러면 전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MC2가 온이 되면은 얘가 바로 끊어지니까 안 되겠는데, 얘가 오프가 돼야 연결이 돼서 얘가 켜지는 거잖아요. 얼핏 봤을 때는 이 타이머의 그 비접점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평상시에 연결이 돼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 얘가 떨어져야 되겠죠. 얘가 떨어지면 얘는 꺼지겠죠. 근데 얘는 계속 켜져 있어요. 그리고 얘가 떨어지고 얘가 붙는 거. 타이머가 얘가 붙는다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얘가 MC2, 얘가 붙어서 릴레이가 동작하고, 릴레이에 있는 A 접점을 통해서 얘가 동작한다. 그러면은 이 타이머가 여기에는 A 접점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B 접점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럼 여기 PLC에서 작성해서 한번 시퀀스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죠. 이쪽 부분은 안 봐도 돼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요, 여기. 이것도 안 봐도 돼. 얘도 사실은 안 봐도 상관없죠. 비접점이니까. 이것만 좀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가 가나요? 봤을 때? 일단은 잘 이해 안 가서 이 부분을 PLC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 이름은 Y 델타니까 Y 델타, Y하고 델타 Y 델타 결선, Y 델타 제어라고 할까? 제어. 이렇게 해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올려서 얘를 볼까요? TH가 여기 있고, 그 다음 PB가 있네요. 그러면 일단 비접점 두 개니까 비접점 THR 라고 입력하고, THR은 디바이스는 그냥 P0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B 오프 스위치 PB 언더바 OFF P01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B 온 스위치가 있네요. 온 스위치니까 A 접점 PB 온 언더바 ON, 이거는 P00, P02, P02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MC3의 비접점이 있네요. MC3의 비접점
MC3의 비접점. MC3는 출력일 거니까 P20으로 할까요? MC3니까 0, 1, 2니까 그냥 3번으로 할까? 23번으로 하겠습니다. MC3. 그 다음에 출력 F9, 그 다음에 MC2니까 P22라고 하겠습니다. 어디 갔어? F9, P22. 이거는 MC3. 이게 맞나? 변수에 들어가는데? MC3. MC3가 아니고 MC2구나. MC2. 자, 이렇게 했고, 그러면 여기까지 된 거고요. 위로 올려서, 일단은 여기 앞부분에서 하나가 빠지는데, PB1하고 온 스위치하고 오프 스위치 사이에서 하나가 내려오네요. 자, 내려와서, 한참 내려가야 되네. 하나, 둘, 셋. 세 개까지 내려와서, 하나, 둘, 셋. 내려와서, 거기 MC2의 비접점. MC2의 비접점을 통하고, MC2의 비접점을 통해서, X는 릴레이죠. 릴레이가 X도 출력이겠죠? X, 얘가, P, 20, 1, 2, 3 썼으니까 4. 24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A 접점을 다시 사용을 해서 X1의 A 접점을 통해서 MC3가 출력으로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가 MC2하고 나란하게 뭐가 나가는데, 여기는 MC1. A 접점이니까 MC1은 P21. 자, MC1 나와 있고, 걔가 들어가서 MC1을 온하고 마네요. MC1을 온한다. MC1의 A 접점으로 MC1을 온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신호를 가지고, 뭐지, 이거? 여기 PB1 스위치에서 나와서, 사이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MC3하고 그 사이에서 나와서 MC1하고 그 사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MC1 다음에 선이, 그 다음에 MC3하고 PB1하고 사이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서 MC1이 있고 2가 있고, 그 사이에서 타이머가 있네. 있네요. TON T0 30 타이머가 여기 있죠. 그리고 지금 MC2라고 하는 얘를 표시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MC1의 신호를 받아서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네요. MC2로 MC1의 신호를 받아서 MC3로 넘겨줘야 되는데, MC3로
타이머가 1루고 얘가 MC3 쪽으로 가는데 MC1에서 신호가 가서 MC2가 어딘가에 들어가야 하는데 MC2가 2가 여기에서 신호가 와서 여기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네.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MC2가 저기에 들어가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나오는 신호가 여기에서 나오는 신호가 여기에서 그 신호가 일로 간다. 그러면 순서로 따지면은 타이머로도 가고 여기서 나오는 신호가 MC1에서 나오는 신호가 타이머로도 가고 그 다음에 MC1으로도 가고 그리고 MC3로도 가고 이거 가야 되는데 근데 그 길목에 MC2가 있네요. 그래서 MC2가 하는 역할이 MC2가 ON이 되면 MC2가 이게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MC2에 의해서 끊어버리는구나. MC2 때문에 얘가 죽는 거네요. MC2를 일단은 PB1을 누르면 자유지가 되는데 PB1을 누르면 얘가 ON이 되고 얘도 자유지가 되죠. 그래서 얘가 누르지 않아도 신호가 이렇게 간다. 다 가는데 MC3, MC2 이쪽으로 가는 신호 그 다음에 타이머는 아니고 그러면은 얘를 옆으로 옮기고 여기다가 MC2를 이렇게 붙이면 MC2가 처음에는 얘가 누르면 얘가 ON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동작하지 않겠네. 근데 얘를 누르면 PB1을 누르면 MC2가 ON이 안 되면 ON이 돼야만이 타이머 쪽으로 가는데 MC2가 ON이 아니면은 안 된다. 그러면 MC2는 MC2가 얘가 ON이 된다. 누르면 ON이 되고 그 신호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T2 타이머로 간다. 이 길목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차이가 이렇게 그냥 가고 얘가 동작을 하기 전에 3로만 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나를 달아놓으면 이게 MC2 끊어서 볼까? MC2를 누르면 동작을 누르면 동작하고 누르면 동작하고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얘가 조금 해결하기가 이게 여기다가는 넣지 못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렇게 됐고, 여기 그치, 이거를 없애버리고 여기에다가 MC2를 넣고 여기에서 선을 이렇게 긋자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같은가? PB1을 눌러서 그냥 다이렉트 가고 MC2가 온이 되면 MC2가 온이 되면 MC2가 온이 되면 이 신호가 가서 MC1이 되고 MC1이 온이 되면 띄어도 자기가 된다. 아, 그러네. 그러네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수직안과 같지. 얘를 돌리면 되겠구나. 돌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MC2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는 거네요. 오케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작성해 보시고. 네? MC3 이거 릴레이가 온이 되고 MC3가 아, 이거요? MC2가 있고 MC3 아, 좌측? 이 MC3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를 볼까? 네, 10분간 휴식하세요. 아, 여기 이거. 네,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자, 10분간 쉬었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선이 수직선이 있어서 이 빨간 색깔로 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얘를 없애버리면 똑같나?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자, PB1을 누르면 일단은 얘가 동작하고 자기유지가 되기 때문에 얘가 꺼져도 계속 공급이 되고 있죠. 여기도 공급이 되고 있고, 그러다가 시간이 돼서 타이머에 의해서 뭐가 동작해야 되는데 얘가 타이머에 의해서 동작하는 게 뭐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MC2가 온이 되고 얘가 동작하고, 그러면 얘가 동작해서 일정 시간이 되면 MC3가 동작하는 건데 MC3가 동작하는 게 여기다가 그냥 타이머를 넣어버리면 어떨까? 그럼 얘가 꺼지고 얘가 꺼지면 얘도 꺼지죠? 그럼 얘가 꺼진 거고, 그 다음에 이 타이머에 의해서 얘가 동작되기. 근데 얘가 비접점이네. 얘를 타이머를 쓰면은 어떨까? 볼까요? 그러면 일정 시간이 흐르면 얘를 끈다. 근데 얘가 꺼지면 얘도 꺼져버리네. 그럼 다시 얘가 연결돼 버리겠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얘가 꺼지면 안 되는데 계속 켜져 있어야 되는 상황 같은데요. 얘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없으면 누르면 자기유지 되고 타이머도 동작하고 일정 시간이 흐르면 얘가 꺼지고, 그 다음 얘가 꺼지면 얘가 연결되는 거니까 그러네. 얘가 연결되고 그 다음 얘가 켜지고 얘가 켜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하고 원래 있던 거하고 차이가 뭔지 좀 봐야 되겠네요. 지금 차이라고 하면은 타이머 지금 다른 게 얘만 빠진 건가 MC
MC2가 꺼지면 연결되는 거죠. 켜지고 꺼지고. 그렇지? MC3가 3 자리에 타이머가 들어간 거, 그리고 얘가 빠진 거, 이건데 한번 이렇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지. 자, 시뮬레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보죠. 자, 이 상태에서 PB1을 눌렀다가 뛰면 이렇게 해도 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PB 오프를 누르면 다 꺼지고 다시 키면 동작은 안 되죠. 1, 2 안 되고 3가 동작돼도 1이 동작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고,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까 있는 것으로 하면 조금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뭘 추가하는 게 좀 맞지도 않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다시 한번 보면 이제 PB1을 눌렀다가 뛰면 1, 2가 되는 거죠. 3초가 지나면 이제 MC1은 그대로 켜져 있고 2가 꺼졌으니 MC3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프를 하게 되면 꺼지고 다시 온이 돼도 1이 동작하지 않으니 상관이 없죠. 근데 이거는 전기 시퀀스를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복잡하게 보이는 거죠. 일반 PLC 프로그램은 이렇게 안 짜겠죠. 그냥 타이머만 동작해서 넘어가 버리면 되니까. 여하튼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다. 자, 이거를 조금 바꿔보면 얘가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해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좀 낫지 않을까? 얘는 자기유지용으로 쓰는 거고, 얘를 눌렀을 때 띄어도 계속 신호가 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얘는 또 별개예요. 이거는 별개이기 때문에 따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MC2가 동작을 얘가 꺼져야만 얘가 켜지는 거니까 일단 얘를 끄는 용도를 타이머에 의해서 끈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없다라고 하도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같아요. 아까처럼 하면 좀 뭐를 잘 안 들어오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를 눌렀다가 뛴다 라고 했을 때 얘가 누르면은 얘가 켜지고, 얘를 띄워도 얘가 이거니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신호를 보내서 타이머가 일정 시간이 되면 얘는 꺼버리고, 그거예요. 얘는 계속 켜져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좀 어려운데, 이걸 또 다르게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부분을 밑으로 이동을 시키고 얘를 위로 올리는 거야. 그러면은 좀 더 눈에 좀 잘 들어오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짜냐에 다르겠지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순수한 자기유지야. 얘가 눌렀다 띄워도 얘가 계속 켜져서 계속 켜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앞에 있어서 좀 이상한데 얘를 여기다 놓으면은 우리가 자기유지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아까하고 이거하고 똑같다는 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은 얘는 부수적인 개념이야. 즉 얘가 온이 될 때 얘의 신호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지. 얘가 온이 될 때 3초가 지나서 얘를 끄는 거지. 그 전에는 얘가 켜져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처럼 복잡한 거를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자기해지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 굳이 크게 안 하고 이거하고 같아지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보시면은 이거하고 같아요. 이거보다는 또 이게 또 편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이렇게. 자, 그럼 얘가 더 편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없다라고 보세요. 얘가 없다면은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보면 자,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눌렀다가 띄면은 얘가 켜지고 자기지가 계속 된 상태에서 얘가 켜져 있으니 얘로 연결을 시켜서 타이머가 동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타이머의 동작에 의해서 뭔가를 끄는 거지. 뭔가를 끊는 거니까 얘가 켜져 있으면서 이 신호를 가지고 뭔가를 켜는 거예요. 뭔가를 킨다라고 하는 것이 MC2를 켜는 거지. 그런데 얘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얘를 꺼버리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비접점으로 T0를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자, 얘를 이해하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Y 델타 결선 뭐 하는 거 별거 없습니다. 그냥 델타 Y 결선으로 동작하는 MC2가 꺼지고 MC3가 켜진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타이머로 동작을 하게 한 건데 시퀀스 회로 제어 종류에 따라 시퀀스 회로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유접점 제어, 시퀀스 회로의 장단점. 자, 유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릴레이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 놨는데, 유접점 제어 방식의 장점 중에 개폐 부하 용량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접점이라고 그래서 이게 릴레이나 MC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부하가 크다 하면 MC겠죠. 뭐 100A 이렇게 되니까. 자, 근데 이제 반드시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반도체 전력 소자를 이용한 것도 용량이 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유접점이라고 해서 뭐 용량이 크다 그건 아니고 소비 전력이 비교적 크다. 이게 반도체에 비해서 크다는 얘기죠. 우리가 MC를 동작시킬 때 MC 코일이 릴레이 코일보다는 부하를 좀 커야죠. 코일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데 우리가 이제 SSR이라든지 뭐 트라이액이라든지 전력 소자 같은 경우는 5V로 동작을 해요. 적은 전류로도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과부하에 견디는 힘이 크다. 아무튼 이제 접점이 크니까 전기적 노이즈에 대해서 안정하다. 뭐 이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기적 노이즈가 강하죠. 보통 이제 MC 같은 경우 구동할 때 전력이 24V 아니면 220V 뭐 이렇게 동작하니까 노이즈가 지가 커도 그렇게까지 높은 전압이 나오진 않으니까. 온도 특성이 양호하다. 입력과 출력을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접점이 소모됨으로 수명에 한계 있다. 접점이 온오프를 반복하면 접점이 마모가 발생해요. 동작 속도가 느리죠. 왜냐면 우리가 릴레이로 할 수 있는 게 한 200ms 밖에 안 됩니다. 200ms면은 0.2초예요. 0.2초보다 짧은 주기를 하게 되면 얘가 온오프를 못해요. 기계적 진동, 충격 등 비교적 약하다. 외형의 소형화에 한계가 있다. 작게 만드는 게 한계가 있죠. 등치가 크니까. 거기에 비해서 무접점 제어 시퀀스, 트랜지스터를 생각하면 돼요. TR. 여러분 TR 써봤잖아요. TR은 작죠. 그리고 속도도 빨리 줄 수 있습니다. 논리 소자를 스위치로 이용하여 시퀀스 제어회를 동작시키며 무접점 제어 시퀀스 회로의 장단점. 일단은 동작 속도가 빠릅니다. 뭐 비교가 안 되죠. 릴레이하고는. 고빈도 사용이 견디는 수명이 길다. 거의 무제한입니다. 고정밀도로서 동작 시간 감도의 분산이 적다. 진동 충격에 대해 불량 동작 우려가 없다. 진동에 대해서 뭐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장치 소형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라고 보면은 이제 전압, 동작시키는 그 전압이 낮다 보니까 전기적 노이즈에 약하다는 거죠. 온도 변화에 약하다. 반도체의 단점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저항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 전류가 더 커져요. 그래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죠. 신뢰성이 떨어진다.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아두이노를 만약에 큰 모터를 제어하는데 아두이노를 쓴다? 그러면은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동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별도의 전원이 필요하다. 별도의 전원이라고 하면 5V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산업 현장에서 5V 잘 안 쓰죠. 24V, 그 다음에 220V, 뭐 380V 이런 걸 쓰지 5V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변압기관이 필요하죠.